이곳은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 그날의 사연 라디오입니다.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조용히 흘러나오는 공간입니다. 젊을 때는 참고 지나갔지만 이제는 마음에 남아버린 이야기들, 그날의 사연을 차분한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장례식 이틀째 밤이었다. 조문객들은 대부분 떠났고 빈소에는 몇몇 친척들만 남아 있었다. 준호는 복도 끝 자판기 앞에 서서 캔커피를 뽑았다. 따뜻한 캔이 손바닥에 전해지는 열기가 이상하게 위안이 되었다. 복도는 조용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는 혼자 서 있었다. 피곤했다. 이틀 동안 제대로 자지 못했고 계속해서 낯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눠야 했다. 아버지를 추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준호는 계속 생각했다. 나는 저 사람들이 말하는 아버지를 모른다. 그들이 기억하는 아버지는 다정하고 성실하고 유머러스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준호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달랐다. 그는 늘 피곤해 보였고 말수가 적었고 준호에게 관심이 없었다. 아니, 관심이 없었다기보다는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던 것 같았다. 준호는 캔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다. 그때였다.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이서연. 그녀는 검은색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다. 머리는 여전히 뒤로 묶여 있었고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하지만 걸음걸이는 차분했다. 서연은 준호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다. 아직 안 주무세요? 그녀가 물었다.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네. 잠이 안 와서요. 준호가 대답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판기 앞에 섰다. 저도요. 그녀는 동전을 넣고 따뜻한 코코아를 뽑았다. 캔을 손에 쥐고 그녀는 준호의 옆에 섰다. 둘은 나란히 창밖을 바라봤다. 밖은 어두웠다. 장례식장 주차장에는 몇 대의 차만 남아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준호 씨, 서연이 먼저 말을 꺼냈다. 네. 아버지 생각보다 조용히 가셨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섞여 있지 않았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담담했다. 준호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러게요. 둘은 다시 침묵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준호는 서연의 옆모습을 슬쩍 바라봤다. 그녀는 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슬픈 것도 아니고 무표정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담담했다. 이 사람도 나랑 비슷한가? 준호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혼자 있는 게 익숙한 사람.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 준호 씨는 결혼하셨죠? 서연이 갑자기 물었다. 준호는 깜짝 놀라 그녀를 바라봤다. 네, 했습니다. 아이는요? 없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서연 씨는요? 준호가 반문했다. 서연은 작게 웃었다. 저도 했었어요. 했었죠. 이혼하셨어요? 네. 5년 전에요. 준호는 더 묻지 않았다. 서연도 더 말하지 않았다. 둘은 다시 침묵 속에 빠졌다. 그리고 준호는 깨달았다. 이 여자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어색한 대화로 공간을 채울 필요가 없다는 걸. 그냥 함께 서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밤 11시. 준호는 빈소로 돌아갔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친척들은 모두 근처 모텔로 갔고 빈소는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영정 사진 앞에 앉았다.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봤다.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있었다. 하지만 준호는 그 웃음이 진심인지 알 수 없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했을까? 그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는 준호를 때린 적도 없었고 소리를 지른 적도 없었다. 하지만 준호는 늘 아버지가 자신을 부담스러워한다고 느꼈다. 어쩌면 아버지도 준호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던 걸까? 서로 사랑하지만 표현할 줄 몰랐던 걸까?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서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담요 한 장을 들고 있었다. 추우실까 봐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준호에게 담요를 건넸다. 고맙습니다. 준호가 받아들었다. 서연은 그의 옆에 앉았다. 둘은 나란히 영정 사진을 바라봤다. 아버지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준호가 물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고요. 그리고 고맙다고. 누구한테요? 저한테요. 그리고 준호 씨한테도요. 준호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저한테요? 네. 아버지가 마지막에 준호 씨 이야기를 하셨어요. 서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작게 웃었다. 자랑스럽다고 하셨어요. 준호가 혼자서도 잘 살고 있다고.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뭉클했다. 아버지는 자신을 생각했다.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준호 씨, 서연이 다시 말했다. 네, 저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준호 씨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다. 준호는 당황해서 그녀를 바라봤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준호 씨한테 가족인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가족. 그 단어가 입안에서 맴돌았지만 소리로 나오지 않았다. 잘 모르겠습니다. 준호는 솔직하게 말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뭔지. 서연은 작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슬퍼 보였다. 그래도 이상하게 편해요. 준호 씨 옆에 있으면. 준호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서연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 순간 준호는 느꼈다. 이 여자도 외롭다는 걸. 자신처럼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혼자인 사람. 그리고 그 외로움을 숨기며 살아온 사람. 저도요. 준호가 작게 말했다. 저도 편해요. 서연 씨 옆에 있으면. 서연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둘은 다시 침묵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침묵이 따뜻했다. 다음 날 아침, 장례식 마지막 날이었다. 발인 절차가 진행되었고 준호와 서연은 함께 영구차를 따라 화장터로 향했다. 차 안은 조용했다. 준호는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서연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준호 씨, 서연이 말했다. 네. 장례 끝나고 같이 밥 먹을래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서연은 작게 웃었다. 오랜만에 누군가랑 밥 먹네요. 저도요. 준호도 작게 웃었다. 그리고 둘은 다시 침묵했다. 하지만 이제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화장이 끝나고 두 사람은 근처 작은 식당에 들어갔다. 한정식집이었다. 조용하고 아늑했다. 준호는 된장찌개를, 서연은 비빔밥을 주문했다. 음식이 나오고 둘은 조용히 먹었다. 맛있어요. 서연이 말했다. 그러게요. 준호도 동의했다. 밥을 먹는 동안 둘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 어색하지 않았다. 밥을 다 먹고 서연은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준호 씨, 네.
저 연락처 주고받을까요? 준호는 깜짝 놀라 그녀를 바라봤다. 연락처요? 네. 혹시 또 만날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둘은 스마트폰을 꺼내 서로의 번호를 저장했다. 서연은 준호의 번호를 저장하고 작게 웃었다. 준호 씨 카톡 프로필 사진 없네요. 네. 안 쓰거든요. 저도요. 서연도 웃었다. 둘은 식당을 나왔다. 밖은 맑았다. 하늘은 파랗고 바람은 시원했다. 그럼 잘 가요. 서연이 먼저 인사했다. 네. 조심히 가세요. 준호도 인사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걸어갔다. 준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다.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까? 그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녀가 사라지는 게 아쉬웠다. 그날 밤, 준호는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왔어? 그녀가 무심하게 물었다. 응. 준호는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 그는 천장을 바라봤다. 머릿속에는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 그녀의 조용한 미소, 그리고 그녀 옆에 있을 때 느꼈던 이상한 편안함. 준호는 스마트폰을 꺼내 카카오톡을 열었다. 서연의 프로필을 눌렀다. 사진은 없었다. 이름만 이서연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메시지를 입력했다. 잘 들어가셨어요? 전송. 몇 분 후 답장이 왔다. 네. 준호 씨도 무사히 도착하셨어요? 네. 피곤하실 텐데 푹 쉬세요. 준호 씨도요. 고생 많으셨어요. 준호는 작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다. 준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잠이 들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준호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세탁소를 운영하고 집에 돌아가고 잠을 잤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가끔씩 서연이 생각났다. 그녀는 잘 지내고 있을까? 혼자 외롭지는 않을까? 준호는 가끔 카카오톡을 열어 서연의 프로필을 바라봤다. 하지만 메시지를 보내지는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준호는 스마트폰 알림을 받았다. 카카오톡이었다. 이서연 준호 씨, 혹시 시간 되세요? 준호는 깜짝 놀라 스마트폰을 들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저 할 이야기가 있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답장을 보냈다. 좋아요. 언제요? 이번 주말 괜찮으세요? 네. 어디서 만날까요? 장례식장 근처 카페요. 기억하세요? 준호는 기억했다. 그날 밤 둘이 함께 커피를 마셨던 곳. 알겠습니다. 그럼 토요일 오후 2시요? 좋아요. 그때 봬요. 준호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는 왜 이렇게 떨리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것. 토요일이 되었다. 준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샤워를 했다. 그리고 옷장을 열었다.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옷차림을 오늘은 유난히 신경 썼다. 결국 그는 깔끔한 셔츠와 청바지를 입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리했다. 어디가? 아내가 물었다. 친구 만나러요. 준호는 짧게 대답했다. 그래. 아내는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는 집을 나섰다. 차를 타고 카페로 향했다.
2시간을 운전해서 그는 카페 앞에 도착했다. 서연은 이미 와 있었다. 그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흰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어깨까지 내려뜨려져 있었다. 준호는 가슴이 뛰었다. 그는 천천히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서연은 그를 보더니 작게 미소 지었다. 왔어요. 네.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준호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둘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동시에 웃었다. 뭐 마실래요? 서연이 물었다. 아메리카노요. 저는 라떼 마실게요. 서연은 주문하러 일어났다. 준호도 따라 일어났다. 제가 살게요. 아니에요. 제가 부른 거니까 제가 살게요. 둘은 잠시 실랑이를 벌였다. 결국 서연이 계산했다. 음료를 받아 자리로 돌아왔다.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둘은 커피를 마셨다. 그리고 서연이 입을 열었다. 준호 씨 사실은요. 네. 저 고백할 게 있어요. 준호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뭔데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말했다. 저 준호 씨 생각 많이 했어요. 장례식 이후로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저도요. 그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서연은 놀란 듯 그를 바라봤다. 정말요? 네.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둘은 서로를 바라봤다.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침묵이 뜨거웠다. 준호 씨, 네. 저희 이상한가요? 뭐가요? 우리는 가족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준호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우린 가족이 아니에요. 서연은 깜짝 놀라 그를 바라봤다. 네. 법적으로는 가족이지만 우린 한 번도 가족처럼 지낸 적 없잖아요. 준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우린 그냥 두 사람이에요.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작게 웃었다. 맞아요. 우린 그냥 두 사람이에요. 둘은 다시 침묵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달라졌다. 이 사연이 당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말하지 못했던 마음, 여기서는 괜찮습니다. 끝까지 들으면 마음이 오래 남습니다.